완주 제약업체와 전북 지역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김제시 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김제시가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섭니다. 지평선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와 백구 특장차 2단지 등이 조사 대상 지역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비경감의 대기 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완주군의 제약업체에서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한풍제약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제약회사와 관련된 확진자가 25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공장은 가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전북 지역 모 대학교 재학생들에 의한 지역사회 N차 감염자도 6명이 늘면서 모두 14명이 됐습니다. 이 밖에 전주 3명, 임실 1명 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부안경찰서 경찰관이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8일 부안경찰서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한 검체 검사 결과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된 경찰관 A씨는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동료 경찰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전북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8일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호소하는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송 지사는 담화문에서 코로나19 감염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타성에 젖어 결코 안이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 방역 수칙 준수만이 희망의 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도민들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도지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선별검사 확대를 독려하고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김제시 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전 김제시 의장의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후보자 등록 첫날 4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만나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김제시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 무소속 김성배 후보가 가장 먼저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제시의원을 지냈고 현재 금구면 상항마을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틀에 박힌 낡은 정치와 무능하고 몰염치한 리더들, 자리만 차지하는 행정 관료들입니다. 판가리를 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따뜻한, 그래서 비전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전 김제시 의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였던 무소속 문병선 후보도 등록했습니다. 현재 열린 김제시민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부족하다,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제도권 안에서 그것들 한번 실현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김승일 후보도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민주당 부대변인을 맡았습니다. 15년간 김제에서 우리 함께 청년들과 봉사해온 마음으로 시민분들을 섬기고 서울 건국대 법학과와 원광대 로스쿨에서 배운 법 지식으로 시민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조례 제정에 힘쓰도록. 민주당에서 김제시 자치분권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최훈 후보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취재진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출마 배경은 듣지 못했습니다. 18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5일부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3월 25일 선거기한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 4월 6일까지 가능하고 후보자 공약 등 정보는 후보자 등록 후 중앙선관위 정책 공약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 나선 거구인 용지와 백구, 금구면, 검산동 유권자는 2만 1천여 명. 전 김제시의장의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3명의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씨가 지난 17일 진정서를 통해 전북경찰청 소속 B경감을 명예훼손 등으로 진정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B경감이 주변 사람에게 자신을 성폭행범이라고 말하고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B경감의 대기 발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가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제시는 지평선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와 백구 특장차 2단지 등의 공무원 땅 투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제시는 직원부터 배우자, 직계 존비소까지 전수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조사단을 꾸려 자진 신고와 제보를 받는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도내 모든 개발지역과 전체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전북도당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와 각 시군 단체장은 지난 10년간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긴급 행정사무감사와 택지 지정 업무 담당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1년 중 이맘때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 감시원들입니다. 네, 3월이 가장 긴장된다는 산불 감시원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안동시 임동면의 야산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산 정상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울창했던 숲은 잿더미로 변했고 산불 감시 카메라와 기상 관측 장비마저도 불에 녹아내렸습니다. 10여 년째 산불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인수 씨. 산불 예방 홍보 방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두 가구가 살고 있는 산골 마을까지 구석구석 누비며 불조심을 당부합니다. 경각심이 덜난지는 모르겠는데 그 골고리 이래 순찰하고 이래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분은 좀 얘기하면은 듣는 척하고 해가지고 이제 끄기도 하고 조그만 불이지만 끄기도 하고 하는데 좀 불이란 게 이런 요번 이 계기에 임동면에 이 큰 불이 나버렸는데 이 계기를 삼아서라도 동 주민들이 좀 불에 대한 생각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 산 정상의 감시탑에서 근무하는 산불 감시원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집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매의 눈으로 산불을 감시합니다. 연기가 올라오면 벌써 대응은 늦어요. 그러니까 많이 났다는 뜻이라서 좀 대응은 늦고 안 보이는 게 제일 답답하죠. 좀 다른데 잘 보이는데 우리 동네가 잘 보이는 곳에 하나 좀 힘들겠지만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 대부분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산불. 봄철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감시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정읍소방서가 오는 5월까지 특수가연물에 대한 화재 예방에 나섭니다.
소방서는 가연성 고체류와 합성 수지류 등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708개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기준 준수 여부와 소방시설 설치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 가운데 특수 가연물 대량 취급 의심 장소를 위주로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호남 지역 독립투쟁사를 재조명하는 학술 경연대회가 전북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사선문화재전위원회와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 기념사업회는 18일 우석대 공자아카데미에서 학술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학술 강연회는 3.1 만세운동의 의미를 조명하고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인 임실 출신 박준승 선생을 추모하는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주제 발표회는 나종우 원광대 명예교수, 천지명 동국대 연구교수, 최성미 전 임실문화원장 등이 임실 지역의 동학과 3.1운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102주년을 맞는 뜻깊은 3.1운동 학술 강연대회를 통해서 독립의 정신 그리고 우리 자주 민주주의의 정신, 동학의 정신을 잇는 그러한 뜻깊은 강연회에 전북인의 자존심, 자긍심을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체육회가 폭력 없는 깨끗한 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7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성, 범죄, 가혹행위 등 선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교육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도체육회는 도청 실업팀인 5개 팀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향상 교육을 펼쳤고 앞서 2월에는 전문 지도자와 선수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인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8일에도 도체육회 소속인 8개 실업팀 지도자와 선수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도체육회는 교육 일정 등을 조율해 도내 시군 실업팀과 대학운동부를 대상으로도 인권 교육을 활발히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선수를 비롯해 지도자와 감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북체육회 유인탁 사무처장은 선수들의 권익 대변과 보호 장치를 마련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인권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에 소속된 전문 강사진들을 스포츠인 권익센터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분뇨 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사항은 함수율 등 퇴비 생산 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퇴비를 하천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전북도는 위반 사항 적발 시 고발과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시설 3천여 곳을 점검해 133건을 고발하고 16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창군 덕정리에 편백나무를 주제로 한 산책로가 들어섭니다. 고창군은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덕정리 일원에 1.2km에 달하는 순환 산책로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편백나무를 활용해 꾸며질 산책로에는 경관 조명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도시농민이 농촌 지역 주민과 교류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전주를 제외한 전북 지역 13개 시군에서 71가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참가자는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농촌마을 숙소와 집,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월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참가 대상은 청년 구직자와 40대 이직 희망자, 5060 은퇴 예정자입니다. 완주 제약업체 관련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으면 어김없이 빈틈을 들이는 코로나19. 급기야 도지사까지 나서서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상황을 안이하게 여겨선 안 된다며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본 방역 수칙만이 희망을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